그렇게 찾다가 비밀입니다. 네, 한국 번역은 지금 No, I can't take the silence. Now I find comfort in the rain. Tell me who can I rely on when those I love cause me pain. She dreams of you, she calls you. 안녕하세요, 스웨덴머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아버지입니다. 네, 오늘은요 FP 크리에이터 33번째 인물을 만나러 제가 무려 대구까지 왔습니다. 대구 정말 먼 것 같아요. 어저께 촬영 있어가지고 왔다가 여기 근처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 한잔 먹고 자주 비행하는 스팟에 가서 비행 한 팩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얘기는 자기소개 듣고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짱아버지로 활동하고 있고요. FPV를 한 7, 8년 정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는 거는 제가 베타플라이트 한글 번역을 꾸준히 이제 해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FPV 드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FPV를 시작하기 전에 촬영용 드론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팬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14년도쯤 될 건데 제가 이제 캠핑을 갔다가 드론이 날아다니는 걸 이제 봤거든요. 네, 보고 나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15년부터 이제 팬텀3로 시작을 했죠. 네, 팬텀3를 하면서 이제 촬영용 드론이 재미가 없잖아요. 같은 장소에만 비행 자체는 있고, 재미가 없지. 네,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매주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웨케라사에서 나온 그 러너 250이라고 있어요. 그치, 그거 완제품으로 나온 거. 네, 완제품 레이싱 드론. 완제품으로 나온 네. 거. 그걸 이제 사서 열심히 가지고 놀았죠. 가지고 놀다가 이제 개조도 해보고 그 FC에 이제 펌웨어도 이제 커스텀 펌웨어도 올려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유관 비행으로 하다가 이제 분실을 해버렸거든요. 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한 3주 정도 그렇게 찾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미니 기체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드론 한 크기가 한 92세 드론으로 이제 가지고 놀다가 이제 레이서 클럽 카페에 이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력 기체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하시는 일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잖아요. 본업이 뭔가요? 본업은 회사원이에요. 이게 너무 자세히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공기업. 그래서 지금은 회사 내에서 지금 드론도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드론 관련 업무도 일부는 담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할게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공기업이고 그쪽에서 드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잘 하니까는 드론 관련 부서를 맡아서 하는, 전담은 아니지만 맡아서 하는 좀 이런 복잡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대요.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랍니다.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어쨌든 드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유튜브 채널이 드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캠핑이 섞였는데 원래 취미는 캠핑이 먼저였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드론에 빠지면서 드론에 한눈팔이 하다가 캠핑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드론을 하면서도? 아니요, 이제 거의 안 했죠. 사실 이제 캠핑을 하다가 아이 때문에 육아 때문에 드론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애가 조금 커서 다시 이제 캠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캠핑하고 드론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은 캠핑이 한 80, 드론이 20 정도. 왜냐하면은 제가 또 계기가 있어요. 한동안 이제 드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주말 오전에 이렇게 혼자 나갔다 오고 하니까 집에서 싫어하더라고요. 육아 같이 안 하고 혼자만 놀러 다닌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족하고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했던 그 캠핑이다 보니까 캠핑 위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그러면 요새는 드론 20, 캠핑 80으로 가정에도 충실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이 친구를 알게 된 것도 베타 플라이트를 국내 한글판으로 번역해서 올리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 하게 됐어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그 베타 플라이트 이전에 DJI 이제 팬텀 3 날릴 때 초창기 때 드론이 이제 막 보급될 시점이었어요. 그때 사용하는 DJI 그 앱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최대 전송거리도 한 1km 정도밖에 안 나갔었고, 그래서 기능은 개선 못하지만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그때 한글 번역을 그때 했었던 거고. 그냥 취미 삼아? 그렇죠. 내가 쓰려고 했는데 같이 이제 다 함께 공유하게 썼으면 됐고. 좋겠다 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돼서 공유가 어떤 식으로 해요? DJI 앱을 이제 한글판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카페에다가 공유를 했죠. 하다가 드론 플레이. 그쵸. 드론 플레이. 드론 플레이 쪽에 이제 공유를 했죠. 근데 그런 전적이 있어서 사실 이제 베타 플라이트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이제 한글 패치 버전을 이제 배포를 하다가 그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분이 그 깃허브에 공식적으로 올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올려서 한글 번역을 이제 공식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럼 그쪽에 오픈 소스다 보니까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이제 번역하는 쪽에만 프로젝트 팀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한 6개 정도 나라, 뭐 중국, 일본하고 한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번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치, 네.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컨택을 했을 때 프로젝트 팀에 총괄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제 번역에다가 그 교정자까지 그 자격을 줬어요. 제가 번역하고 제가 승인까지 그냥 제가 한 번에 다 해버려죠. 그거 뭐 비용이나 이런 게 있나요? 비용은 없어요. 어차피 오픈소스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번역할 때마다 재능 기부인가요? 재능 기부. 근데 번역할 때 보면은 그 각 나라별로 번역 완료율이 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한테 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항상 먼저 100% 번역 완료를 하는 걸로. 먼저 하려고? 네. 근데 나도 이제 한글판 자주 쓰니까 즐겨보면은 어떤 구글 번역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시터하세요 빨리. 사실대로 얘기하면요. 사실 구글 번역은 좀 맞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번역을 하다가 그냥 바로 직역하면은 좀 약간 내용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주로 쓰는 건 이제 팝하고로 많이 써요. 네이버 팝하고로 일단 번역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매끄럽게 제가 이제 수정을 하는. 해석하면서. 네. 이게 왜냐면은 기능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번역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한국 사람 알아듣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글판 번역을 만들면서 유명하죠. 우리 짱 FPV의 베타 플라이트 튜토리얼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저도 많이 봤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 만들게 된 계기나 과정 같은 거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에 베타 플라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펌웨어 3.3 버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FPV 드론이라는 게 이게 조립 과정이 있고 세팅 과정이 있고 그다음 실제 비행하는 과정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보면 세팅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좀 있었고 그래서 3.3 버전 때 1시간짜리 풀 버전으로 한번 올렸었죠. 올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버전이 바뀔 때마다 너무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고 계속 추가돼.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렵게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복잡해졌죠. 네, 그래서 어차피 좀 더 편하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강의 영상을 이제 올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긴 튜토리얼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올린 게 어떤 영상이었어요? 펌웨어 4.4인데 많은 분들이 좀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 유튜브에 예전에 베타 플라이트 이제 설정 가이드 시리즈가 있는데 근데 버전이 바뀌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계속 언제 올라오냐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요청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4.3 버전 때는 지금 못했고 4.4 정식 버전이 나와서 주로 시간을 내서 4.3하고 4.4 버전을 이제 같이 합쳐서 제가 이제 업로드를 했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버전이 바뀌면은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고 세부적인 사항만 바뀔 때가 있는데
언젠가는 버전이 바뀌면은 메뉴 구조가 싹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의 튜토리얼 가지고 현재 그걸 하려면은 틀린 거야. 메뉴가 여기에 있다가 딴 데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좀 답답하지, 그럴 때는. 메뉴가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뀐다기보다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줬었는데 4.4에는 O3 나오면서 또 대대적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아날로그만 계속 이제 고집을 하다가 사실 기자 FPV가 나왔을 때 고글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V2 V2 너무 크고 무거운 느낌이 났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좀 제 눈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만 계속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O3하고 고글 2가 나오면서 디자인이 너무 괜찮다. 이게 이번에 나온 신형. 신형. 이게 V1이 있었고 똑같이 생긴 V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2. 요게 이제 아날로그 FPV 할 때 이제 고글이고 고글 2 거의 지금 크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금을 들여서 이제 고글 2로 바꾸면서 이제 열정을 좀 태우면서 강의 영상도 이제 올리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비행을 안 하고 이게 FPV 생활을 안 하면은 사실 제가 업로드를 할 동기가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저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거를 같이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올리게 된 거로. 요새는 그러면은 비행을 어느 정도 자주 하세요? 비행은 사실 이제 캠핑을 이제 주로 다니고 캠핑 다니다가 캠핑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캠핑 안 갈 때 좀 기분이 나면 그때 이제 비행을 하니까 요새는 그럼 혼자 해요? 아니면 한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너무했다. 2달에 한 번은 겨울이었으니까는 그랬을 거고 이제 날씨 좋아지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해야지. 한 달에 한 2번은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FPV 드론을 벌써 한 7, 8년 했는데 FPV 드론에 처음에 꽂힐 땐 매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FPV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빠른 속도로 창공을 이제 가로지를 때 나는 그 굉음 있잖아요. 이게 모터 소리 꽹 하는 이게 그 굉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그 엔진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엔진은 이런 거랑 비슷하네.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조용한 장소에서 날리다 보면은 약간 메아리 치면서 이제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소리에 너무 이제 심장이 이제 바운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소리 때문에 맨날 쫓겨다니는데. 그래서 비행할 장소 찾는 게 맞아. 진짜 힘들어요. 맞아. 점점 좀 장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자꾸 개발되고 막 이러니까 공터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폐교도 요새 많이 이제 생기고 해서 한적한 데가 또 공원화 되다 보니까 이게 날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율배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가족들하고 갈 때는 조용한 데를 가고 싶어요. 우리도 캠핑 가고 하면은 당연히. 근데 또 비행할 때는 사람 없고 이런 데 또 찾아야 돼. 근데 그런 데 가면 꼭 사람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PV 드론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사실 처음 이렇게 입문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립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세팅 단계가 있고 이제 비행 단계가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사실 조립하는 거에 이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세팅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분도 있고, 근데 비행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다 즐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본인이 어디에 이제 더 즐거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제품이든 직접 조립을 한 기체든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 처음에 입문하실 때 만약에 조립이나 세팅에 많이 좀 힘들어 하시면은 오랫동안 지속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FPV 드론을 완제품으로 이제 시작했듯이 그 완제품으로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세팅도 한번 해보고 부품도 바꿔가면서 이제 조립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짱아버지님은 처음에 완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세팅이나 이런 거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걸 공부하게 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조립, 세팅, 비행 다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 또 항상 어려워들 하시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이 정도는 생각해 왔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그 3DM 벙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짱아버지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앞으로 그 채널 운영이나 어떤 영상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있나요? 지금 채널 운영은 지금 이제 캠핑하고 드론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드론이 주였고 캠핑이 이제 보조로 이제 했다가 지금은 캠핑에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FPV 부분에 약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캠핑장에 가서 FPV를 날리는 거는 좀 어렵죠. 그거는 어렵죠. 사람이 지금 많아서. 캠핑장에서 촬영용 드론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캠핑 갈 때는 촬영용 드론만 가지고 가요. 촬영용 드론을 가지고 가도 사생활 침해라든지 소음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FPV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가끔 이제 오지로 가면 되잖아. 가끔 가지고 가면은 근데 캠핑장이 아니고 캠핑장 밖에서 이제 사람 없는 곳에서 이제 날리고 있죠. 오지로 혼자만 있는데 막 이런 데 가면 되잖아. 그런데 찾기가 힘들지. 그렇지. 자, 오늘 그러면 FPV 드론 크리에이터 33번째 짱아버지 류장협님 한국판 베타 플라이트를 비용 없이 재능 기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짱아버지님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 이 버전업이 될 때마다 메뉴가 바뀔 때마다 짱아버지님께서 열심히 번역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기 쉽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버전 한 10번까지 해주세요. 네, 한글 번역은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버전이 바뀔 때마다 이제 한글 번역본은 계속 이제 반영은 됩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부족한 면도 좀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 담다 보면은 좀 놓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실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하고 요청해 주시면. 그렇죠. 또 질문에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근데 제가 뭐 100%다 알지는 못합니다. 도움을 일부라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 계속 노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짱아버지님의 마지막 인사 듣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FPV 드론을 이제 날릴 수 있는 날씨가 이제 좋은 날씨가 됐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비행을 하시고 뭐 세팅이 잘 안 되더라도 즐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즐기시고 3DM 벙커 채널과 짱아버지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